자, 오늘 세 번째 이제 원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원기둥을 알아봤는데 이번엔 원뿔입니다. 자, 비슷해요. 원뿔은 이렇게 마치 뭘까요? 산처럼 생겼죠? 산처럼. 아니면 고깔모자? 아니면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스크림 콘, 그죠? 이 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영어로 이게 원뿔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콘이라는 것도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자, 이런 입체도형을 말한다. 자, 어떤 모양이냐? 평평한 면이 원이고 옆을 둘러싼 면이 구분면인 뾰족한 뿔 모양의 입체도형이다. 우리가 이전에 각기둥, 각뿔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원기둥이 있으면 당연히 원뿔도 있다는 거죠. 밑면이 위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으면은 원기둥이고 거기 한 점으로 이렇게 모여서 뾰족해지면은 원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뿔의 옆면은 구분면이기 때문에 굴리면 제자리에서 원을 그리며 구릅니다. 얘를 만약에 옆으로 싹 쓰러뜨려 가지고 굴리면은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막 바퀴가 굴러가듯이 이렇게 쭉 굴러가겠지만 얘는 제자리에서 뺑뺑 돌면서 굴른다. 이제 뭐 그런 얘기죠. 그건 좀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다음에 원뿔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 원기둥처럼 원뿔도 구성 요소가 있는데, 자, 밑면 똑같죠? 밑에 있는 평평한 면을 말하는 건데, 이 원기둥에선 이게 두 개였지만 원뿔에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죠? 밑면이 하나밖에 없다. 원뿔은. 그다음에 옆면이 이렇게 굽어 있는 것은 원기둥과 비슷하죠. 하지만 원기둥은 당연히 다르겠죠. 이제 밑에는 넓고 위에는 좁고 그렇죠. 원뿔의 꼭지점은 위에 있는 뾰족한 점을 우리가 원뿔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게 이제 원기둥이 없는 거죠. 원뿔의 꼭지점과 밑면이 원의 둘레의 한 점을 이은 선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꼭지점하고요. 그 다음에 요 밑면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모선이다. 그럼 꼭지점은 하나지만 이 밑면에 있는 요 원주상의 어떤 점은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잡아서 이게 연결하면 다 모선입니다. 그러니까 모선은 무수히 많은 거죠. 한 개가 아니에요. 모선은 여러 개, 무수히 많이 우리가 그을 수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모선의 길이는 어떻게 그어도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요 모선이라는 개념이 새로 있다는 걸 알아두고, 그 다음에 높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높이하고 모선하고 구분해야 돼요. 높이는 꼭지점에서 밑면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이걸 수선이라고 그러죠. 수직으로 선분을 내린 거고, 보통 보면 어떻게 써요? 이 높이가 모선보단 짧겠죠, 그죠? 여기 짧고 이거 좀 길고 그럴 겁니다. 뭐 모양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얘가 지금 많이 퍼져 있는 거면 뭐 이 모선이 훨씬 더 길어지고 높이보다, 그죠? 뾰족한 거면 이제 높이하고 모선하고 차이가 얼마 안 나겠지만 어쨌든 모선이 높이보단 좀 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높이, 모선 구분 잘 하세요. 이 높이는 밖에선 보이지 않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모선과 높이를 우리가 구분한다면 그걸 어떻게 재는가? 모선의 길이는 그냥 자를 옆에다 갖다 대고 재면 돼요. 그죠? 근데 높이는 얘만 좀 키를 재듯이 이렇게 수직거리를 재야 됩니다. 밑면과 꼭지점 사이 수직거리를 재야 되니까 이렇게 재야 됩니다. 재는 방법 달라요. 구분하십시오. 밑면의 지름을 재려면 어떻게 되냐? 이 밑면의 지름은 이렇게 되는 거죠. 두 개의 자를 갖다가 여기다 이제 수직으로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럼 얘랑 이제 평행인데 그 사이에 이 원뿔의 밑면을 갖다 끼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름의 길이가 우리가 측정이 된다. 이 그림을 좀 외워두세요.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수직이 되도록 해서 재야 된다. 이게 삐뚤게 가면 안 돼요. 수직이 되게 해서 재야 된다. 모선의 길이 재기, 높이 재기, 밑면의 지름 재기. 그렇습니다. 자, 옆에 보면 이제 뭐 0에 맞추고 뭐 눈금을 읽는다.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자로 재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내려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한 변을 기준으로 돌려 원뿔 만들기. 자, 회전체 얘기를 하고 있죠. 회전체. 앞에서 우리가 원기둥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직사각형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원기둥을 만들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직각삼각형을 한 바퀴 돌려가지고 원뿔을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돌리면 원기둥이 나오고 직각삼각형을 돌리면 원뿔이 나온다. 물론 요 변을 가지고 해야 되겠죠. 직각인 요 변을 끼워 가지고 돌려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돌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얘를 축으로 해서 회전 축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면 원뿔이 나올 텐데,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의 요 밑변에 해당되는 것이 요 밑면의 반지름이 될 거고요, 당연히. 그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바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전축에 있는 요 부분이 높이가 되겠죠. 이 모선은 바로 요 모서리, 그러니까 이 직각삼각형 빗변이라 그러죠. 우리가 빗변. 이 빗변이 여기서는 이제 모선으로 이제 나오게 되죠. 이름이 다릅니다. 그죠? 입체도형과 평면도형에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다르다. 꼭지점은 똑같지만 이건 이제 변이라고 부르고 우리는 이제 모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되겠죠? 옆에 보충 보겠습니다. 돌리기 전에 직각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원뿔의 밑면의 반지름과 같고, 이 용어를 잘 구분하세요. 밑면, 밑변 뭐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직각삼각형의 높이는 원뿔의 높이와 같다. 요 높이, 높이라는 이름은 똑같네요. 되시죠? 자, 꼭 다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밑에 조금 내려가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원기둥과 원뿔을 비교해보자.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웠으니까 비교를 해보자. 공통점은 뭔가? 위에서 본 모양이 원이다. 위에서 보면은 그냥 원만 보인다. 원뿔이든 원기둥이든 위에서 보면 원만 보여. 그죠? 그러겠죠? 원기둥도 이렇게 있으면 위에서 보면 이 원만 보일 거 아닙니까? 그죠? 얘만 보일. 근데 이제 원뿔 같은 경우는 점이 하나 따로 더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원 속에 점이 하나 딱 보이겠지. 꼭지점이. 그러나 그거는 뭐 잘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그냥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다음 옆면이 구분면이다. 뭐 구분 양상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옆면이 공면이다. 구분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공통점이 되겠죠. 그게. 자, 차이점이 중요하겠죠. 자, 뭡니까? 꼭지점이 원기둥엔 없다. 원기둥 꼭지점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원뿔은 있죠. 한 개 있죠. 한 개. 그죠? 자, 밑면의 수는 원기둥이 2개, 원뿔은 1개. 앞에서 본 모양은 우리가 원기둥이 직사각형이었잖아요. 근데 원뿔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거 중요해요. 이등변 삼각형. 자, 회전체로 우리가 만들어서 만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각삼각형을 회전시켰지만 실제로 이걸 이제 만들어 가지고 옆에서 보면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냥 삼각형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이등변 삼각형. 왜냐면 요거랑 항상 같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뭐 뚱뚱하든 홀쭉하든 뭐 간에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이 될 겁니다. 되시죠? 자, 그래서 원기둥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돌려서 회전시켜서 만들 수 있고, 원뿔은 직각삼각형 모양의 종이를 회전시켜서 만들 수 있다. 둘 다 회전체입니다. 원기둥이나 원뿔이나 둘 다 회전체다. 자, 되시죠? 자,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확인받도록 하겠습니다.